안녕하세요, 모아중입니다. 저희 마당에 요 가까이 있는 트라고를 포함해서 4대 차가 있었는데 4대 중에 3대는 이제 팔리거나 계약이 완료가 됐고, 팔린 차량 중에 하나인 요 460 스틱 신형 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형이랑 구형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2010년식 후반기부터 요소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 외관의 변화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를 보면서 차차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매입한 건 아니고 차주분께서 다른 직업으로 변경하시면서 위탁으로 맡겨두신 차입니다. 현대 트라고 2011년식 25.5돈 스틱 차량인데요, 사고 없고 순정 그대로 상태라면 이 차를 외관만 보고 스틱인지 오토인지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 T 글자 밑에 오토매틱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으면 오토고, 이렇게 아무 글자가 없으면 스틱 차량입니다. 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탑 다음에 나온 액시언트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조금 강하다라고 느끼는 디자인인데, 요 구형 트라고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하니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면은 구형 신형 뭐 구분할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한 가지 범퍼가 요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쭉 이어져서 지상고가 이 차보다 조금 더 낮은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범퍼가 올라오면서 지상고가 조금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혹시라도 뭐 아는 게 있으신 분은 조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측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색이 많이 바랬죠. 이게 트라고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색이 많이 바랬어도 제가 한번 문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대면 또 색이 살짝 돌아오죠. 뭐 약품 칠해 가지고 광택을 내면은 언제 이렇게 바랬냐는 듯이 저 깨끗하게 신차처럼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트라고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으로 좀 가보면 트라고 요 손잡이 뒤쪽에 460이라고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차에 해당 차량의 마력수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60이겠죠. 이 트라고가 2006년도 말쯤부터 나왔으니까 440부터 해가지고 460, 500, 520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스티커로 출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형 구형을 구분 짓는 걸 조금 더 옆으로 가보면 2축과 3축 사이에 기름 탱크랑 요소수 탱크가 있죠. 요게 제일 좀 유의미한 뭐 변화인데, 구형 모델에서는 기름 탱크랑 여기 있는 소음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얘가 여기에 있고 요소수 탱크가 없었죠. 근데 요소수 탱크가 기름 탱크 옆으로 붙으면서 소음기가 요 1, 2축 사이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소수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신형 구형 그렇게 나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요소수 안 넣어도 되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요소수 없는 차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신형이라서 요소수를 넣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거는 뭐 개인 차주별 호불호의 차이라 가지고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뭐 차주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요것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차는 뭐 참고로 이렇게 감속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뒷문짝으로 가보면 차이가 조금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뒷문짝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뒷문짝 요 보시다시피 신형은 한 일자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처럼 약간의 샵 모양을 하고 있죠.
신형은 요 보시다시피 메뚜기가 이렇게 가로로 걸리게 되어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메뚜기가 가로로 있는 게 고정이 조금 더 잘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앞사바리 타고 일을 해본 건 아니라서 요것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은 뭐 신형 구형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배터리와 밑에 에어탱크, 그리고 실린더 유압탱크 뭐 그렇게 있는 거 또 똑같고요. 이왕 이렇게 외관을 살펴보는 김에 덤프도 한번 들어보고 탑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탑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쪽에 있는 본네트 레바를 당겨 주시고요. 본넷을 열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봉을 뽑아 줍니다. 조수석 1축과 2축 사이에 탑 뭉치 보이시죠? 여기 레바를 요 봉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전동 틸팅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커버를 벗겨주면 작동을 안 하네요. 사실 이 트라고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펌프질로 전동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걸 안 켰네. 보십시오. 펌프질 몇 번에 전동 모터가 작동을 하죠. 엔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저는 엔진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관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 뚜껑 위에는 현대 파워텍 EUI라고 되어 있는데, 이 EUI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렬 6기통이고 그 옆에 뭐 달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엔진에 관한 전문가분들이 댓글로 많이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이 차에 대해서 엔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잘 없고,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뭐 보링이나 헤드 정비 주기가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짧다, 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용으로 사왔는데 사온 지 일주일 돼서 뭐 엔진 보링집에 맡긴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건 뭐 아다리가 잘 안 맞았겠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요 엔진룸을 본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탑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볼트와 너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시트를 고정하는 그런 볼트와 너트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트라고에 뭐 볼볼 시트를 올리거나 시트를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실내에서 볼트 두 개를 풀고 실외 탑을 드시고 이렇게 두 개를 푸시면 시트가 탈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는 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요걸 찾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고생 없이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91A 시트를 요 트라고에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현대 트라고 시트를 91A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은 달라졌어도 볼트 너트 넣는 왁구는 똑같기 때문에 신형 구형 그렇게 자유자재로 시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액시언트까지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엔진룸까지 살펴봤고 뭐 덤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올라가야겠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볼보 시트 조수석계
운전석으로 개조가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볼트 저쪽에 하나 더 이렇게 두 개를 풀고 탑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볼트 두 개를 너트 두 개를 푸시면 요 시트가 위로 뽕 하고 올라옵니다. 그거 탈거 내리시면 되는데 그것도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꼭 하시려면 2인 1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덤프를 들어볼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동 차량 덤프를 들 때는 메이커와 크게 상관없이 구조 방식이 똑같습니다. 저기 있는 클러치를 밟아 주시고 요 덤프 스위치를 찾으시면 되는데, 덤프 스위치는 메이커별로 상이하게 생겼으나 조금 오래된 차량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제일 많이 달아 있습니다. 뭐 여길 봐도 가장 많이 다른 버튼은 요거죠. 요게 무슨 차종이든 덤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 덤프 기어가 들어간 건데, 시트 왼쪽에 있는 덤프 레바를 뒤로 제끼고 클러치를 놔주시면 덤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악셀을 조금 밟아준다면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현대 트라고 신형 차량의 적재함 바닥입니다. 적재함의 모습은 왁구 자체는 뭐 신형 구형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까 메뚜기가 달랐던 만큼 메뚜기 뭐 이렇게 열어주는 스프링이라든지 고정 요 모양이 조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뭐 적재함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기 있는 볼보와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에 적재함 뼈다구가 있습니다. 갈비살 같은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지게다리가 바로 적재함 바닥에 붙어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트라고 460 2011년식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편에는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거랑 아까 말씀드린 덤프 레바, 그리고 요거는 요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힙니다. 신기하죠? 요거는 사이드미러 열선 같고요. 계속 오늘은 시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현대차 시트도 나쁘지 않지만 이 트라고 시트를 빼고 요 볼보 시트를 돈이 들어도 조금 올리신다면 허리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내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신형이라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뭐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건 요 기어 변속 요 판이 컬러로 바뀌었다는 거. 구형은 이 컬러도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외에는 저는 실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요것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왼쪽은 들어오면서 살펴봤고, 핸들 오른쪽에 보면 간단합니다. 공조기 버튼하고 작업등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작업등 버튼, 노치, 뭐 여기 바로 오른쪽에는 비상 깜빡이, 안개등. 이 안개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트라고 안개등이 유난히 밝습니다. 이게 이 미등만 켜고 저 안개등만 켜도 앞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저는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랬고, 그 옆에 있는 파워 버튼, 짐 실으면 요 파워 버튼이 이 차의 숨은 힘을 더 뽑아낼 수가 있나요? 저는 짐을 싣고 운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뭐 오디오와 자잘한 버튼들 있고, 컵홀더가 있고, 그 위에 뭘까요? 휴즈 박스입니다.
퓨즈 박스. 그 옆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천장에는 큰 등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이 버튼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어 이빨이 안 좋습니다. 수동 기어 이빨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저 대우 415를 타고 오면서 한번 말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차가 그 예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고의 변속은 제가 변속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지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단, 4단 구멍이 지금 싱크로가 안 좋습니다. 여기서 기어가 안 좋은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엑셀을 밟고 넣어보려고 하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끄르르르륵 하면서 기어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팔리고 다음 차주분께서 바로 미션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단도 안 좋고 4단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단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예, 3단 4단은 좀 천천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갈리는 기어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다른 기어에 한번 넣었다가 넣어주면 그런 갈림 없이 넣을 수 있는데, 임시 방편이고 기어 이빨을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보여드릴게요. 2단에 넣었다가 이렇게 3단에 넣으면 방금 스무스하게 갈림 현상 없이 들어갔죠. 다시 한번 4단으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4단에 들어갔는데 역시 조용히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정말 임시방편으로 쓸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넣으면 기어 안 갈린다, 기어 안 타, 이래 하지 마시고 기어를 꼭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차주분들 대부분 운전할 때 개 안 타, 내가 천천히 넣으면 된다 하시던데 안 개안습니다. 사러 오신 분들 수리비 들어갈 거 플러스 알파로 더 감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웬만하면 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트라고 460 11년식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견이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괜찮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역시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